제가 발표할 페이퍼는요. Multi-Time Tools and Application이라는 저널에 2018년에 등록된 비디오샷 Boundary Detection using Multiscale Geometric Analysis of NST and Least Squares about Vector Machine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디오샷 바운더리라는 게 좀 어떤 건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비디오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샷이 있는데 샷과 샷을 연결하는 이 사이 부분을 샷 바운더리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일단 먼저 하고 가면요. 샷은 NCT 나중에 설명이 돼요. 네. 샷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카메라에서 레코드 버튼의 스타트를 누른 순간부터 스탑을 누를 때까지의 카메라 오퍼레이션을 말하는 거고요. 트랜지션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AT와 GT, NT가 있습니다. AT는 Above Transition으로 그 투샷 가운데 갑자기 확 바뀌는 걸로 중간 프레임이 없이 확 바뀌는 트랜지션을 말하고요. GT라고 하는 것은 이게 Fade in, Fade out, Dissolve and Wipe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몇몇의 프레임에 걸쳐져서 트랜지션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NT는 사실 트랜지션은 아닌데 트랜지션이 없는 걸 말하는 건데 분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하기 때문에 일단 트랜지션으로 넣어놨는데 샷의 중간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주안점이 있는데 GT는 AT보다 일반적으로 디텍트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AT를 디텍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정밀한 디테일한 기술들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 주안점은 픽셀 인텐시티 디퍼런스로 이전 연구들에서 샷 바운더리 디텍션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 실행 속도라든지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카메라 모션에 대해서 센시티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오브젝트가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샷 체인지가 일어났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픽셀 인텐시티 디퍼런스로 돌려봤는데 PDF라서 안 나오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샷이 바뀌어 있을 때 멈췄다고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샷이 실제로 바뀐 데에서도 바뀌었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샷이 안 바뀌었을 때 카메라 오브젝트들이 갑자기 확 크게 줌이 된다던가 이럴 때에도 그렇게 샷이 바뀌었다고 디텍트를 했었습니다. 네. 컨트리뷰션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레임 리퍼런트 하는 것을 좀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NST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카메라 모션과 오브젝트의 모션 그리고 플래시라이트에 대한 프로블럼스를 줄였고 그와 동시에 AT와 GT를 함께 디텍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피처 벡터의 차원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Non-overlapping 블럭 나누기를 해가지고 NLCT에 있는 건데 그리고 또 PCA라는 걸로 차원을 줄였습니다. 마지막 컨트리뷰션은 트레이닝 셋 제너레이션에서도 좀 특별한 그런 선택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임밸런스된 트레이닝 셋 프로블럼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이닝 파트와 테스팅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트레이닝 파트를 먼저 보면 일단 라벨된 비디오들이 들어가게 되면 AT와 GT, NT로 라벨된 비디오가 들어가게 되면요. NSCT로 피처 벡터를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NSCT가 여기 빨간색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NSCT를 사용한 이유는 이전 연구에서는 CNT라는 방법과 또 여러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fully invariant를 제공하고 또 multi-scale, multi-direction expansion을 제공하기 때문에 NSCT를 사용했다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비디오를 프레임 수별로 나누고 이 프레임을 RGB에서 CIE 랩이라는 세 가지 컬러 공간으로 또 다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거 하나하나의 공간을 NLCT 분해를 통해서 하나의 low frequency subband와
하이 프리퀀시 서브밴드를 L개가 나오게 됩니다. L은 분해를 하는 만큼의 레벨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7번 했기 때문에 LFS가 1개, HFS가 7개, 총 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LFS는 보통 노이즈한 값들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를 하고 다시 하이 프리퀀시 서브밴드에서 논 오버래핑 블록 디비전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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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가 아닌 경우에는 AT와 GT라고 구분이 되었을 때는 샵 바운더리라고 당연히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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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NT가 아닌 부분이 바운더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 안에서도 AT랑 GT를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여기서 논 오버래핑 블록 디비전을 사용한 이유는 컨트리뷰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카메라 디텍 샷 바운더리 디텍트 하는 부분에서 오브젝트와 카메라 모션 그리고 플래시라이트 이펙트의 방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을 16 곱하기 16 이 정사각 블럭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걸 표준 편차를 구해서 피처 벡터가 나오고 이거를 모든 하이 프리퀀시 서브밴드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됩니다. 네, 하이 프리퀀시 서브밴드라고 해서 여기에서 하나의 컬러 공간에서 NST 분해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전체가 NSCT가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세부적인 분해로 이거를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해서 피처 벡터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총 모든 프레임에 이게 하나의 프레임의 컬러 공간에 대해서 했다면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하면 총 이런 피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는 네, 이거 S요? 하이 프리퀀시 서브밴드. 네네네. 이거 하나하나가 하이 프리퀀시 서브밴드고 이게 7개가 나와서 총 7개의 하이 프리퀀시 서브밴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 차원이 굉장히 높아져요. 피처 벡터가 64에 이게 HFS가 7개니까 7을 또 곱하고 3을 3개 컬러 공간을 곱하게 되면 총 하나의 프레임당 1344개의 피처 벡터 디멘션이 나와서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줄여주는 걸로 PCA라는 기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차원을 줄여주는 예를 통해서 총 계산된 피처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dissimilarity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위에 있는 수식은 AT의 경우에요. 그래서 n과 n 플러스 1이 프레임이 연속돼 있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dissimilarity를 보고 두 번째는 GT의 경우인데 GT는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n과 n 플러스 k로 두고 있습니다. k는 여기서 트레이닝된 비디오의 평균 듀레이션, GT의 듀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또 모아서 이제 파이널 피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AT의 경우에는 이렇게, GT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LSSVM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 AT와 GT, NT의 모델 구별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는 굉장히 많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샷과 샷이 연결되어 있는 비디오가 트랜지션을 가지는 부분은 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비디오를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면 임밸런스된 트레이닝 셋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트레이닝 시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트랜지션으로 좀 편향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네거티브 샘플들은 이 NLCT에서 분류하는 하이퍼플레인에 가까이에 있는 샘플들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T1과 T2라고 하는 두 개의 threshold value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T1은 0.5 그리고 T1은요 가장 피크가 높은 값이고 T2는 두 번째의 하이스트 피크를 말하는데, T1은 0.5 그리고 T2는 하이스트 피크에서 세컨 하이스트 피크를 나눈 값인 1.67로 이거는 경험적으로 선택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T1은 AT와 GT의 진짜 액츄얼 트랜지션에 있어서의 미들 밸류를 말하고 있고, T2는 논 트랜지션 프레임에 가까이 있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네거티브 샘플들을 선택을 하면 트레이닝 하는데 임밸런스한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디오의 프레임 수가 45,000개였다고 하면 트레이닝에 쓰이는 것은 4,000개 정도로 약 12%만 셀렉되어서 파이널 트레이닝 셋으로 제공이 되고, 모든 프레임의 사이즈는 통일된 값인 128 곱하기 128로 트레이닝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가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P와 R, F1이 있습니다. P는 디텍트가 올바로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R은 디텍트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나를 체크하는 부분이고, F1은 이것들을 좀 조화롭게 섞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방법입니다. 릴레이트 워크들과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이거는 AT의 경우인데요. 맨 왼쪽이 제한된 방법이고 오른쪽이 이전 연구들인데, 이전 연구들에서도 값이 거의 1 가까이, 평균 한 0.9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좋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제한된 방법에서는 조금 더 좋은, 미세하지만 더 좋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GT에서 많이 갈리게 되는데, GT에서 보시면 이전 연구들에서는 한 평균 0.6 정도로 보여요. 근데 이번 방법에서는 AT와 비슷하게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 워크를 보시면 카메라 모션들의 디텍트를 하는 방법들로 퓨처 워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패닝이나 줌밍, 틸팅과 같은 카메라 모션과 또 플래시 라이트를 NLCT를 베이스로 한 퓨처 벡터를 통해서 계산을 구별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